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변함없이 지켜온 기업. 바른 원칙으로 전 세계를 향하는 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기업. 원칙을 지키며 새로운 유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세계인의 신뢰를 받으며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꿈꾸는 기업.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사 트레이닝 사회를 맡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왕종주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미숙 사장님이 회사 소개를 15분간에 걸쳐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김설환 국장님 보상 플랜 15분, 그리고 이영애 사장님 제품 10분 정도, 그리고 손동관 사장님 성공의 8단계 중에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그렇게 해서 한 15분, 그 다음에 장순원 국장님이 성공의 8단계 5단계부터 8단계까지 15분, 그리고 김경옥 팀장님이 추상적 시스템 이렇게 15분 하고, 마무리는 오늘 하재청 총장님이 하는 걸로 해서 전체 한 12시 정도 이렇게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강사 트레이닝이만큼 시간을 준수를 해주시고요. 가급적이면은 그 긴 용량도 내가 15분 안에다가 맞춰서 넣어서 할 수 있는 게 이 트레이닝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리고 적은 것도 딱 예를 들면은 간단히 끝내지 말고 10분 정도의 분량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그 용량을 갖다가 너무 과도하게 짧거나 과도하게 길거나 하지 않고 그 시간을 맞추는 게 이 트레이닝의 근본 목적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시간을 맞춰주시고, 제가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이거 강사 트레이닝 때문에 준비했어요. 이거 해가지고 제가 놓고 와, 대박. 시간을 맞춰서 내가 그래서 몇 분짜리예요? 네, 그래서 이게 10분짜리, 이거 5분짜리.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했으니까 한 사람 하고 15분이 딱 끝나면은, 예, 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길거나 너무 적게 하거나 그런 정도만 아니고 1, 2분 차이 잠깐 그 정도는 괜찮지만 너무 과도하게 하면 제가 제재를 할 테니까 그때는 이렇게 이런 거 해놨는데. 시간을 거기서 맞춰주시고, 할 말이 많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내가 이걸 갖다가 알려주는 것보다는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거기서 멈춰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뭐 정확하게 칼로 재듯이 재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나 이제 너무 과도하게 길거나 그러면 제가 거기서 카트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우린 시간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강사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그래서 중간에 이제 네, 됐습니다. 그런 정도 할 테니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좀 짧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가급적이면 시간 내로 하는 게 그게 능력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따로 잠깐만요. 우리 저기 일본에서 한현철 사장님이 오셨는데 네네. 반갑게 한번 맞아주시고 네. 인사 좀 해주세요. 비디오 킬 수 없는 상황일 수도 네네. 있습니다. 네. 성함이 한영철. 네, 우리 한영철 사장님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죠.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한영철 사장님은 일본에서 참여 중이십니다. 우와, 일본에서요? 와, 네. 대박입니다. 글로벌. 저 받아건. 네. 글로벌. 네. 특공대가 우리 드림팀이 갑자기 글로벌로 됐어요. 글로벌 드림팀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네.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회사 소개를 유미숙 팀장님으로부터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유미숙 팀장님 준비되셨죠? 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 유미수입니다. 우와.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화면을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애터미는, 저는 일단은 애터미 회사 소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애터미는 저희는 유통 전문 회사입니다. 유통 전문 회사인데, 지금 제가 이걸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트렌드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애터미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을 같이 병행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19를 접하면서 시대가 오프라인에서의 상점이나 그런 게 되게 많이 심각화되고 장사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애터미는 하필 저희 박한길 회장님이 선견지명이 있으셨는지 너무 이 트렌드에 맞게 너무 잘 만드셨고, 그리고 또 지금 이게 제가 보다 보면은 박한길 회장님이 호가 몽상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몽상이 되게 그러니까 얼렁뚱땅한 그 되지도 않은 그런 막 진짜 막 이상한 그런 생각을 막 이렇게 해서 실천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 현 시대에 4차 산업을 앞에 두고 있는 현 시대에 너무 잘 맞게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 싶어하고, 이거를 뜨문뜨문하면서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되게 감동이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터미는 유통 전문 회사입니다. 애터미와 함께하는 납품 제조업체는 같이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동반 성장을 확신하고요. 그리고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연구소 2호 기업인 콜마 B&H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제조를 하는 저희 애터미의 1등 공신 해모인과 유산균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거를 저희 애터미 전문 유통을 이제 세계적인 해모인과 유산균의 그런 제품들을 저희 애터미에서는 유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또 작년에 그 또 이슈화 됐던 게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CCM 인증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CCM 인증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 무슨 CF 로고송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막 하도 이제 뭐 대단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별로 이제 처음에는 솔깃하게 듣지를 않아서 저걸 했었는데, 요번에 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CCM 인증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대그룹 기업에서도 받기가 힘들고 되게 까다로운 그런 이제 인증인데, 우리 이 다단계 업계에서 처음으로 애터미에서 이제 이걸 인증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되게 이슈화되어야만 되는 거고, 진짜 되게 경이로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 동종 업계에서 최고로 CCM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CCM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꽤나 그 까다로운 공정이 있는데요.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데요. 최근 2년간 방문 판매업, 그리고 표시 광고법, 그리고 할부 거래법, 전자상거래법, 그리고 소비자 관련법 및 공정거래법이 규율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그리고 재판 가격, 유지 행위를 위반하게 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단계 업종에서의 애터미가 인증을 받았다고 하니까 진짜 훌륭한 회사 맞고요. 그리고 이 애터미를 그동안 좀 이렇게 의심했다거나 좀 저기 했을 때 했더라도 요 CCM 인증을 받았다는 거기에서 모든 걸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은요. 잠깐만요. 그리고요, 이제 제가 보니까, 저희 이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 구조와는 틀리, 일반적인 유통 구조는, 중간 단계,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생산, 그리고, 총판, 도매, 소매, 소비자, 이렇게 중간 단계를 거쳐서 업자들이 마진을 보고 소비자에게 비싼 값을 이제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마진을 많이 거치게 되니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박한길 회장님께서는 약간 그런 이제 일반적인 그런 유통 구조와는 틀리 차별화되는 대중들이 차별을 두어서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조금 저렴하게, 직거래 방식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이제 어떤 보상 플랜이라든가 그런 제품 마케팅 플랜을 만든 것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도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은, 이렇게 좋은 직거래 판매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얘기를 하면은 호응을 100% 해주는 사람들보다는 소비자들보다는 아직까지도 약간 꺼려하고 인식이 조금 이제 그래도 조금 멀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점점 나아지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네트워킹 마케팅 구조를 통해서 유통이 이루어지면은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다단계 구조를 우리 박한길 회장님은 선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박한길 회장님은 국내 다단계 직접 판매 문화의 긍정적인 면을 수면으로 부상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셨는데요. 현재는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그리고 제가 시작했던 몇 년 전과는 달리 이 다단계의 어떤 그런 이제 플랜이라든가 네트워크의 그런 생각의 개념이 지금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전보다는 몇 년 전보다는 조금씩 지금 젊은 사람들을 층에서, 영 리더들을 층에서 점점점 좋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여기에서요, 이거를 보다 보니까는 애터미가 저기 하다 보면은 왜 애터미의 대중 절대 가격, 절대 품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터미 제품이 대중 명품인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는 애터미에서는 원가 비중을 높이고 판매 비용을 낮추는 그런 제품을 취급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독도가 있나?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원가 비율이 높다는 거는 가격에 비해서 이제 회사 측에서 돈을 많이 투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품질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판매 관리 비용이 낮아지면서 회사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경영이 될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 판매 관리 비용이 낮아지니까 그만큼 이제 그 거품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비용을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우리들한테 줄 수 있는 제품 가격에 거품을 충분히 빼고 저렴하게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재무제표 여기 비교표를 보시면은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기 네트워크로 이제 다단계로 이루어지는 애터미, 아메이, 뉴스킨, 허벌라이프, 시크릿 등등등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수치가 나와서 쭉 보다 보면은 그래도 애터미가 판매 비용이 보면은 11.21%로 낮아요. 그리고 이제 원가 비중이 40.20%로 높고, 그만큼 이제 많이 이제 회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우리들한테,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그런 이제 거품을 뺀 가격을 줄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실례로 제가 이거 저희 앱솔루트 식물성 이질프 화장품이 나왔을 때 제가 그전에는 가지고 있었던 게, 지금 저희가 39,000 앱솔 파란 게 40ml에 39,600원이에요. 그리고 식물성 EGF거든요. 근데 그게 나오기 전에 제가 15ml 이제 훨씬 작죠. 15ml의 식물성 EGF라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선물을 줬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관심이 없어갖고 저기를 안 했다가 봤는데, 그때만 해도 그 가격이 69,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있거든요. 15mm에. 그러면 그때도 그 식물성 EGF라고 15mm에 69,000원이었는데 지금 저희 앱솔루트에 저기 앰플을 40mm를 주면서 39,000원, 39,600원에 줬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회사에서 노력을 하고 박한결 회장님께서 진짜 면도칼 경영으로 해주신다는 거를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자 저기 보면은 그리고 저기를 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원가 비용을 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법인 오픈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 법인이 이제 미국으로 시작을 해서 2020년 작년 현재까지 중국, 콜롬비아, 그리고 홍콩, 인도. 그래서는 얼마 전에는 그 영국도 저기 오픈 국가를 저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여기에 나와 있기는 이제 17개국 이제 국가로 저기를 하고 있는데, 오픈을 해서 이제 글로벌스럽게,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애터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되게 이제 큰 이제 저 반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제 1차 연도, 996억 원 매출액을 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매출액이 보니까 주식하고도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콜마 B&H 주가 상승에도 이러한 이제 해외 글로벌 이제 해외 나라들이 이제 올라갈 때 상승될 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이제 주식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제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의 사상 최초로 글로벌 시장 개척에 이제 성공했다는 그런 이제 교두부를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20년 11월에도 이제 인도 법인에도 되게 이제 잘 성황리에 지금 오픈을 해서 거기서 이제 많은 그 이제 쇼핑몰이라든가 소비자들이 이제 이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같은 경우에는요. 자, 잠깐만요.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해무임과 그리고 지금 저희 이제 앱솔루트 이제 1초에 이제 9초에 하나씩 팔린다는 거죠. 앱솔루트하고 이제 더 페임이 저희 이제 그 애터미에서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저희 이제 이런 가격에서 거품을 빠지는 것을 보면은 이제 시중에 있는 그런 이제 비교 성분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잘 인지를 못하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비교표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는 진짜 너무 가격 면에서 그리고 품질 면에서 진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형성되게 해주시는 거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일단 그 제품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이거를, 그리고 이제 제품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그 반품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기존의 0.19%라고 저기를 했는데요. 애터미의 이제 반품률은 0.19% 같은, 기간 상위 20개 그룹의 업체에서도 이렇게 나오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균 이제 대그룹에서도 평균 반품률이 이제 2.75%? 2.75% 정도 저기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0.19%라는 거는 진짜 이제 여기서도 이제 기적이라고 할 만큼 저기를 하고, 진짜 어쩌다가 한번 그 이제 품질의 차이, 그런 식으로 해서의 어떤 실수인 이제 반품, 그런 정도의 미묘한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애터미는 그렇게 따지면은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소비자가 애터미의 철학에 담겨져 있는 거죠. 절대 품질, 절대 가격,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진짜 실행이 되고, 이제 있다는 이제 기적의 0.19%의 반품률이 좋은 데이터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 보면은
박한길 회장님이 초창기 이 이제 네트워크를 시작을 했을 때 누구보다도 가난하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누구보다 멋지게 빅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기업인의 그룹의 총수라든가 회장님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능력자이고, 그리고 또, 베품에 있어서의, 풍부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업인 애터미는, 직접 판매 업계뿐만 아니라 많은 스타트업 기업인들에게도 초석이 되고 롤 모델이 되는, 그런 이제 지금 현재의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님으로 되어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날 이제 코로나19 이제 팬데믹 혼란기를 겪고 있는 흐름에 있어서 국내를 막론하고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여기에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발빠르게 그리고 어려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온 오프라인을 결합한 신유통의 유토피아 애터미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감사함을 느끼고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 같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진짜 감사하다고 느끼고 여기에 계신 사장님들하고도 반드시 5천의 대열에 임페리얼의 대열에서 있어서 성공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거기서 만날 수 있기를 반드시 기원합니다.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미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상훈련을 차분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아주 말씀이 차분하면서 딱딱 떨어지니까 상대편이 듣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김설한 국장님이시죠? 이제 보상 플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가 다 끝나면 이걸 한번 살짝 흔들어 드리니까는 그 보시고 하시고 그러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그래도 이제 계속 한번 살짝 흔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김설한 국장님의 보상 플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우리 김설한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샤론 노즈마스터 김설한입니다. 네, 회사 소개 잘 들었습니다. 유미숙 강사님 감사드립니다. 회사 소개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한 회사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소비자는 몰려오고 몰려오는 소비자는 다시 찾는 어디 안 가는 그런 마트, 애터미 마트, 당연한 이치지요. 그런데 좋은 제품 싸게 사기도 하지만 캐시백을 보너스로 준다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난 10년 동안 애터미 회사에서는 놀라운 성장을 하였습니다. 비밀이 캐시백을 주는 룰이 있었던 거지요. 지금부터 캐시백을 받는 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회사는 캐시백을 주는 방법으로 잠깐만요. 네, 캐시백 주는 방법으로 바이너리 구조를 선택하였습니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애터미 회사에서는 돈을 주는 방식, 현금 캐시백을 주는 방식을 이 바이너리 구조로 선택하여서 주고 있는데요. 애터미의 최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너리 구조라 하면 네, 좌그룹, 우그룹 두 그룹의 소비자 멤버십을 만들어서 마트 체인지를 하는 구조거든요. 네, 이 구조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왜 이게 장점이냐 하면요. 다른 타 회사에서는 한 그룹이 아니라 두 그룹이 아니라 세 그룹, 네 그룹, 다섯 그룹, 10그룹 네,
여러 그룹을 형성해야지 되는 룰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너무 어려울 것 같죠? 네, 저희는 2그룹만 형성하면 되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애터미에서 장점은 또 가입비, 유지비, 진입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쿠팡에서 물건 사실 때 가입비 있으신가요? 유지비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애터미도 없습니다. 이것들이 왜 애터미에서 장점이냐면요. 타 회사는 이런 것들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애터미인들은 이 가입비, 유지비, 진입비가 없는 것 때문에 애터미 비즈니스로 선택하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라는 또 새로운 어마어마무시한 이런 비전이 되어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 글로벌까지 연결돼서 또 상한선이라는 멋진 룰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에서 캐시백을 받는 룰은 정확히 알고 가시면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애터미에서는 어떻게 캐시백을 시켜주냐면요. 이렇게 4가지 종류로 해서 캐시백을 시켜줍니다. 후원수당, 직급수당, 프로모션, 교육수당이 있는데요. 후원수당이라 하면 마트 체인지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이고요. 또 직급수당이라 하면 후원수당을 했을 때 내 마트 체인지를 시켰을 때 현금 캐시백을 받는데요. 소개하고 쓰고 소개하고 쓰면 후원수당이 점점점 늘어갑니다. 그럼 나의 고객님, 좌그룹에, 우그룹에 고객님들을 잘 관리하는 분에게 보너스를 주는데요. 그걸 여기서 직급수당이라고 합니다. 또 고객님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너무너무 잘 관리하신 분들한테는 또 보너스도 주어지는데요. 그건 어떠한 룰에 의해서 승급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요. 거기에는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직급수당, 프로모션 수당을 잘 또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교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분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거를 사업으로 보고 장소를 정해서 라인을 펼쳐나가거나 고객 관리를 한다면 교육수당도 회사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후원수당과 직급수당이 어떻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상 플랜이라고 써있죠. 보상이라는 것은 내가 마트 체인지를 하고 받는 보상입니다. 회사에서는 35%, 전체의 35%를 캐시백을 시켜주는데요. 아까 유미숙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원가 비율이 46%고 판매 관리비는 11%다. 그리고 35%는 고객들한테 주거든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가가 비율이 낮고 판매 관리비가 높고 그 다음에 회사의 이득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비자 멤버십이 소비자에게 캐시백을 돌려주는 회사는 없지요. 네트워크 마케팅과 일부 회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35%를 우리가 어떻게 고객들이 챙겨가는지 한번 볼까요? 보면 아까 얘기했죠. 마트 체인지를 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비용 22% 후원수당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35%보다 22% 엄청 많죠. 직급수당, 관리수당이 또 10%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수당이 3%가 있습니다. 후원수당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후원수당을 어떻게 타가냐면 이거 보세요. 이 그림을 잘 눈여겨보시고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절대로 다른 마트를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애터미에서 제품을 저희 집에 샴푸, 퐁퐁, 화장지, 고등어, 라면, 기타 등등을 사서 제 이름으로 먹다 보면 애터미에서 포인트가 쌓입니다. 30만 PV라고 합니다. 네, 30만 PV가 되는 순간 저는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요. 하다 보니까 제품이 너무 좋고 싸서 광고를 하고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고 선배들하고 얘기도 하고 저희 지인들한테 알리다 보면 이렇게 소비자 멤버십이 좌쪽, 우쪽 두 그룹이 생기는데요. 이런 구조를 바로 바이너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고객님들도 마트 체인지를 하는 순간 이분들도 다 포인트가 발생되는데요. 이 포인트를
하루에 합산을 해서 30만 포인트가 되고 U그룹에 30만 포인트가 합산이 되면 저는 그때부터 15점의 점수를 받고 약 6만 5천 원의 현금이 어디로? 통장으로 꽂힙니다. 네. 어떠신가요? 너무 간단하지요? 네, 그러면 제가 광고를 엄청 많이 한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하면요. 네, 여기 보세요. 저는 고객님들한테, 저희 지인들한테 광고를 했더니 하루에 30만 포인트가 생기기도 하지만 더 많이 하면 하루에 70만 포인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때부터는 저는 13만 원을 받을 수가 있지요. 네. 그리고 또 더 많이 광고하고 하다 보면 150만 포인트가 뜨는 날이 생길까요? 맞습니다. 생깁니다. 저는 현재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 포인트가 생긴다 그러면 26만 현금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더 많이 시간이 지나서 광고를 하게 되면 240만 포인트가 좌우에 생기는 날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38만 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 쭉쭉쭉 가다 보면 5천만 PV가 생기고 하루에 130만 원이 현금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겠네요. 너무 놀랐습니다. 하루에 130만 원, 잠을 잘 수가 없겠네요. 여러분, 광고하세요. 홍보하세요. 그러면 나만 쓰면 좋은 제품 싸게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좌그룹, 우그룹에 광고를 하시면 그분들이 쓰는 모든 마트 체인지가 나에게 현금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후원수당은 매주 화요일에 줘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현금 캐시백이거든요. 매일매일 일어난다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매주, 하지만 매일매일 현금을 주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합산해서 일주일 거를 그 익주에 화요일날 주기 때문입니다. 현금 통장으로 꽂히는 상상을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보면은 여기 이 그림은 피라미드 구조라고 다들 하지요? 아닙니다. 애터미는 피라미드가 아닙니다. 상한선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상한선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당은 현금 캐시백은 끝이 없이 들어오지만 일은 끝이 납니다. 어차피 쓰는 생필품 애터미에서 쓰십시오. 일도 줄고 현금도 캐시백이 부쩍부쩍 늘어납니다. 애터미의 가장 큰 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소득의 상한선. 네, 소득의 상한선은요. 제가 광고를 하고 애터미 비즈니스로 일을 하는데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까 얘기한 그 비전입니다. 여기 보면 5천만 원에서 줄이 쭉 거 있는데요. 2009년에 시작한 분도 5천에 서 있고요. 19년에 서 있는 5천에 서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다른 네트에는 없습니다. 애터미에만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네, 보통은 이분은 끝도 없이 올라가서 이분은 절대 이분의 소득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애터미의 비전 더 많이 궁금하시면 공부하십시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빅비전.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는 엄청 작지만 무한 단계로 저희가 소득을 낼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글로벌 원마케팅. 애터미는 딱 두 그룹만, 좌그룹, 우그룹 두 그룹만 형성하면 되는데요. 거기에 한국 사람만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 사람, 캐나다, 중국, 일본, 멕시코, 영국 모든 분들이 여기에 들어온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구가 통째로 나의 고객님들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터미 보상 플랜 굉장히 멋지죠? 네, 여기에 또 하나의 직급수당이 있는데요. 관리수당이죠. 관리수당은 이렇게 여러 가지 7단계로 나누어서 있습니다. 보면은 맨 처음에 판매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장단까지 있습니다. 여기 월 평균 소득을 보세요. 200만 원, 마지막에 1억. 1억을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가 바로 애터미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는 아주 자세한 룰이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자세히 알아보세요. 애터미 보상 플랜을 설명하기에는 턱시 없이 부족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비전 보셨나요? 네, 엄청난 비전이 있지요. 또 하나의 비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축하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엄청난 저희들이 이것만 가지고도 애터미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큰 자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임페리얼 됐을 때 10억의 현금 캐시백이 저에게 보너스로 있고요. 후원활동비, 기타 등등 그룹 회장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저희에게 준다는 것은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10년이 걸리던 20년이 걸리던 여러분 해내십시오. 10억 한 방에 준답니다. 멋진 비즈니스인 것 같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돈을 방법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현재로 그러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죠? 사실은 저도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서 이제는 행복한 삶,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토록 원했던 시간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애터미구나. 그래서 애터미를 선택해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금전이 쏟아지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애터미 사업 열심히 하시고요. 모두 정상에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설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말씀도 차분하게 하시면서 아주 잘 하셨습니다. 조금 시간을 너무 많이 아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김설환 국장님 열심히 하셨다고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 보상 플랜이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건데 아주 압축해가지고 축약해서 짧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너무 많이 아끼셨어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제 제품 소개로 들어가야 되죠. 제품에 우리 이영애 사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떨리지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일즈 마스터 이영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저께 석세스 너무 또 잘 들었고요. 오늘 또 열심히 제품 공부를 해서 지금 소개를 할 건데 아까는 안 떨리더니 지금은 떨립니다. 좀 잘 봐주세요. 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은 애터미 식물성 조류 오메가3입니다. 본 제품은 좋은 원료의 사용과 최적화된 기술, 철저한 품질 관리의 원칙을 고수하여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깐깐한 애터미의 품질 보증이 확인된 제품입니다. 까다로운 합력업체 등록 테스트를 통과한 안전한 시설에서만 제조하고 있고요. 정기적인 합력업체 현장 점검 및 3자 인증기관을 통한 크로스 점검으로 기본을 철저히 지키며 절대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1차, 3차 원료의 원산지 및 인증 확인을 통한 원료 적합성 검사, 제품의 안정성 검사, 사회적 이슈에 따른 유해물질 검사, 원료 입고, 측량, 제포, 포장, 적재, 제품 승인, 배송까지 전방위 생산 점검, 지속적인 제품 관련 평가 및 주기적인 제품 품질 테스트를 통한 절대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식물성 조류 오메가3에는요, 미세 조류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메가3입니다. 안전한 TG형의 식물성 오메가3, 특별함이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안전한 미세 조류 추출 식물성 오메가3. 원료부터 캡슐까지 100% 식물성, 채식주의자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린내 걱정 없는 조류 오메가3. 네 번째, 미국 DSM-4 라이프스 오메가3 사용. 하루 EPA 및 DH 섭취량 600mg, 비타민 E 함유. 이렇게 6가지 제품이 내용이 있고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식물성
애터미 식물성 조류 오메가3에는 4가지 기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중 중성 지질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두 번째는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고, 세 번째는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로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 주는데요. 제가 눈 건강이 조금 안 좋다고 우리 유미숙 팀장님한테 말했을 때 루테인이랑 오메가3를 같이 섭취하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여기에 근거해서 저한테 그렇게 안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메가3에 EPA 플러스 DHA 함유가 있는데요. 그럼 오메가3란 무엇일까요? 오메가3는 지방산이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세포의 보호 및 세포의 구조 유지, 신체의 성장 발달, 원활한 신진대사 및 기능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체내에서는 충분히 합성되지 않아 외부로부터 섭취해야 한답니다. 사실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꼭 외부로부터 섭취를 먹어야 되는지. EPA는 무엇일까요? 비정상적인 혈액 응고 작용, 간에서 중성지방의 합성을 방해하여 혈액 흐름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고요. DHA는 무엇일까요? 뇌와 신경조직, 망막조직의 중요한 구성 성분입니다. 그리고 오메가3 제품 특징 8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미세조류 식물성 오메가3는 먹이사슬 최하단의 미세조류인 알제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들어 중금속과 환경 호르몬 걱정 없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DSM 내 라이퍼스 DHA를 사용했고요. 세계적인 원료 업체인 DSM사의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개발한 프리미엄 원료 브랜드인 라이퍼스 DHA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DSM사가 뭔지 보니까 믿을 수 있는 세계적인 원료 전문 기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라이퍼스에는 DSM에서 독자적인 제조 기술로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프리미엄 원료 브랜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FDA는 미국의 식물성 조류 오메가3를 사용한다고 등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세 번째로는 첨단 뮤균 배양 기술로 추출이 한답니다. 핵산 추출이 아닌 나사가 인정한 첨단 뮤균 배양 기술 추출하여 환경오염에 걱정이 없답니다. 우주 기술을 제품에 부여하는 마크라고 하는데요. 이 마크로 된 제품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EPA 플러스 DHA 합이 600mg 섭취할 수 있고요. 하루 2개씩 섭취하시면 됩니다. EPA, 혈중 중성지질 감소 및 혈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DHA는 뇌와 신경조직, 눈의 망막, 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T지형의 식물성 오메가3가 있는데 하루 2캡슐만으로 EPA, DHA를 총 600mg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 T지형이 뭔지 보니까 T지형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EE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순도를 높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TG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폼을 변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터미 식물성 조류 오메가에는 자연 그대로의 조류에서 추출하여 순도를 유지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6번째 비타민 E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대도에서 유래한 토코페롤을 함유한 자유유래 비타민 E를 사용합니다. 비타민 E의 기능성은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리고 7번째 레몬 오일을 함유하고 있고요. 두 원료로 레몬 오일을 함유해서 향긋한 레몬 맛이 조류의 비린 맛을 잡아서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요. 원료부터 캡슐까지 100% 식물성입니다.
캡슐까지 식물성으로 만들어 채소주의자도 안심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식물성 연지 캡슐이 있는데 이게 타피오카에서 추출한 식물성 캡슐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안구 건조가 있는데요. 눈물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증발함에 따라 눈물 구성, 성분의 균형이 맞지 않게 되어 안구 표면에 손상되면서 느껴지는 눈시림, 이물감, 건조함 등의 자극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동 컴퓨터 사용, 스마트폰으로 눈의 피로가 건조함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안구 건조 예방법은 습도 조절이나 눈 휴식이 또 눈에 좋은 식품을 섭취하면 좋을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을 30cm 거리 유지를 해서 인공 눈물로 눈물 수정증을 보충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EPA 및 DHA 함유가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여기 있는데요. 섭취 전후 대비를 보면 눈물막 파괴 시간을 개선했고요. 눈물 분비량을 증가시켰고요. 안구 표면 지수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혈액이란 뭔지 보시면 혈액이 혈관을 통해서 신체의 각 부분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액은 우리 몸의 각 조직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세포에서 만들어낸 노폐물을 제거해주며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외부 유해 물질로부터 세포를 방어하여 적당한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지혈작용을 하는 신체 내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피가 잘 흐르게 해준다는 거죠.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을까요? 우리 몸에서 잘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모든 분들이 드시면 좋겠지만 특히 중성지질을 개선하고자 하시는 분, 건강 유지 활력을 생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원활한 신진대사 및 혈액순환을 원하시는 분, 불포화 지방산의 보충이 필요하신 분, 평소 생선의 섭취가 부족하신 분, 육류 위주의 식습관이 있으신 분, 장시간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 눈이 건조하여 촉촉한 눈을 원하시는 분, 채식을 하시는 분, 사실 모든 분이 다 드셔야 되더라고요. 이거 오메가3를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 제품을 아는 언니한테 알리려고 한번 갔더니 그분은 고혈압이 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고혈압이 있으면 피가 이게 좀 약간 찐득한 거니까 이게 오메가3 더군다나 조류 오메가3가 나왔다고 안내를 하니까 고혈압에 처방 전에 이미 그 조류 오메가3를 같이 처방을 해서 그냥 한꺼번에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 약을 잘라서 내용을 봤어요. 어떤 오메가3인지. 그랬더니 이게 조류 오메가3로 이미 드시고 계셨고요. 그리고 저희 신랑이 좀 말을 좀 잘 안 듣는데 그 오메가3를 어디서 듣고 왔나 봐요. 그래서 이 오메가3를 지금 한 반통쯤 먹고 나더니 손이 좀 덜 저린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벌써 2병째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이영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또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오메가3는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일상에서 꼭 필요하게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그 물과 공기처럼 오메가3는 성인들은 반드시 함께 섭취해야 되는 그런 식품이 되었죠. 중성지질을 없애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EPA와 DHA가 함께 들어있는 오메가3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이영애 강사님께 큰 박수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우리 성공의 8단계, 1단계부터 4단계까지를 우리 손동관 팀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손동관 팀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 손동관 팀장님으로부터 성공의 8단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이아몬드 마스터 손동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공의 8단계 중 1단계에서 4단계, 즉 꿈과 목표, 결단하기, 명단 작성, 만남과 초대까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애터미에서는
성공의 8단계 중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번째 행동 실천 단계인 만남과 초대가 첫 번째 그 행동과 실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준비 단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것 같아요. 꿈과 목표, 결단, 명단 작성, 그리고 만남과 초대. 매일 꿈과 목표를 다듬고 또 매일 결단하고 매일 명단 작성을 하고 또 그 명단 작성된 그 명단을 초대하고 또 만남까지 초대해서 만남까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그 나오겠지. 애터미가 요구하는 성공이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장순우 국장님이 해주실 5단계에서 8단계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1단계부터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꿈과 목표가 있으시죠? 저 역시 꿈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애터미를 접하고 나서 이 꿈과 목표에 대한 그것들이 다시 새로워졌어요. 보면 우리가 꿈과 목표를 좀 더 상상하게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로서. 그리고 우리가 좀 그 어려운 문제지만 현실 여건을 무시하고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또 생각나는 그대로 우리가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런 설명을 자주 하면서도 저 자신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가끔 학생들에게 꿈과 목표를 얘기하는 그런 강의를 해봤습니다. 근데 좀 불행하게도 요즘 학생들이 거의 80%는 꿈이 없어요. 그리고 현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본인은 흙수저이니까. 또 우리 집은 돈이 없고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그런 거를 생각하고 꿈과 목표를 이렇게 그냥 갖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꿈이고 목표이니까 현실 여건을 무시하고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는 2단계로 꿈을 구체화하라. 이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막연히 뭐가 되고 싶은 것보다도 마음속에 그림을 선명하게 될 때까지 그거를 계속 구체화해 가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 꿈을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다듬어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내가 꿈을 꾸고 나서 그냥 막연히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정말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타고 싶다. 그럼 그 차를 가서 한번 시승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내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그 아파트를 진짜 몇 번이고 가서 보는 거. 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계획하라. 정말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이죠. 우리 애터미에서 제가 배운 것이지만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을 위해서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꾸준히 작성해 가보고 그 시나리오를 업데이트해 가는 것이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에 따라서 그 목표 계획을 수립해 가는 것. 그리고 단기간에 그 이루어질 우선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하고 그거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결단하는 것. 결국에는 결단은 굉장히 중요한데 결단은 왜 하냐면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긍정적인 삶을 살겠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그 결단을 함으로써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대가 지불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또 버려야 되거든요.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걸 버려야 되고 또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 가야겠다는 그런 것이 있으면은
또 이유가 있겠죠. 왜 내가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가? 내 주변에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목표를 꼭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결단하고 또 내가 그 결단을 함으로써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결단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이 애터미를 하다 보면 투자하지 않고 그냥 조금 전에 우리 김사랑 국장님이라든지 우리 유미숙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애터미는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포기하는 대가 지불은 그냥 슬슬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은 대가 지불 부분에서 좀 더 냉정하게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명단 작성인데요. 저도 그냥 주변에 보면 명단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았어요. 제가 사회생활도 좀 이렇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명단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명단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명단이 나오지 않은 원인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버려요. 이 친구는 내가 안 될 거다, 될 거다, 내 스스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명단 작성할 때는 내 스스로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금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명단 작성이 가장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일단은 좀 구분을 해서 작성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친구, 친척, 동네 사회 이런 것들로 이렇게 좀 이렇게 구별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 놓은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또 최근에 또 이렇게 제가 아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마음의 법칙이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해서 일단은 중요한 것이 명단 작성을 했으면 빨리 알리기 위해서 그 명단들을 빨리 압축을 해서 작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저도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또 한 가지는 명단 작성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을 사업자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꼭 사업자로 판단을 했는데 그건 저희 생각이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자로 이렇게 어필을 하고 사업자로 다가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물러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은 일단 제품 소비자 명단과 같이 또 사업자 명단 이렇게 구별을 해서 명단을 작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만남과 초대인데요. 어, 일정 수준을 본인들이 서로 정해 놓고 만남과 초대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정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요즘에 그 133이라든지 그리고 체크리스트 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간 계획서, 주간 리스트 작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즘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내 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시간, 전화하는 시간, 만나고 상담하는 시간, 교육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역시 계획에 의해서 본인들이 해 나가는 것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만나서 제품 전달, 원데이 석세스 세미나에 초대하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제 이제 석세스 세미나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급하게 상대를 만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그 생각만 전달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만나서 초대할 때는 좀 더 그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파악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만나고 초대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본인이 먼저 의욕만 앞서는 것도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역시 지금까지 꿈과 목표가 있었고 지금까지 명단을 많이 작성해 갖고 해 보고 초대도 많이 해 봤는데 그렇게 성공률이 높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들 역시 제가 너무나 제 생각들 앞서서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으로는 제가 인제 좀 더 스폰서님들하고 좀 더 긴밀하게 이렇게 같이 상담을 하고 해서 제가 그 만남과 초대를 또 이렇게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저 역시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이 왜 지금의 어떤 '만족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그 꿈에 대해서 구체화하지 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꿈을 구체화하고 좀 더 본인의 어떤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 좀 더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이렇게 작성해 보는 것, 그 역시 그 결과가 얼마나 중요할까 요즘에 와서 제가 새록새록 느낍니다. 인생 시나리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 작성. 거기에 보면은 자기 꿈이 단계별로 이렇게 작성되지 않습니까? 그 단계별로 작성해서 매일 그거를 구체화하고 매일 수정해 가는 것. 그 역시 저희 애터미에서의 배웠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진행해 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동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많이 아끼셨네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한 15분이면 15분 정도 이렇게 거기까지의 분량을 해주시면 더욱 이렇게 강사 트레이닝이니까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이론을 겸비해가지고 아주 차분하고 이렇게 차분하게 강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손동관 팀장님께 대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장순호 국장님이 부상플랜이란다. 성공의 8단계, 나머지 5단계부터 8단계까지 해주시겠습니다. 자, 장순호 국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장순호 국장님 부상플랜. 근데 왜 이렇게들 잘하세요? 너무 좋으시고요. 너무 부러운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김사랑 국장님도 그렇고, 임수진님, 손동관 국장님, 이영애까지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할 강의 8단계, 5단계에서부터 8단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단계에서 8단계 일단은 화면 한번 잠깐 띄워놓고 이제 얼굴 보이기가 쑥스러우니까 화면 보고 띄워놓을게요. 지금 손동관 팀장님께서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지금 꿈, 목표, 결단하기, 명단 작성, 만남과 초대까지 진행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행동보다는 이제 실천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단계 만남과 초대, 사업 설명, 후속 조치는 이제 행동 실천해서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세 과정이 될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사업 설명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사업 설명, 우리는 지금 애터미를 진행을 하면서 궁극적인 목표를 따지고 보면 나와 같이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가장 큰데요. 그 부분을 나와 같은 행동을 같이 하고 나와 같이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면, 파트너를 만들려고 하면 꼭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사업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설명을 하지 않고는 나의 파트너를 만들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설명 부분을 따져보면 제가 이 기억이 나요. 처음에 백성옥 총장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김경욱 팀장님을 모시고 강남 센터에를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첫 미팅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부분이었어요. 사장님들은 가서 소비자를 만나던 파트너를 만나던 누구를 만날 때 남의 다리는 긁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남의 다리를 긁는다는 자체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파악하라는 얘기였는데 그 파악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고 그냥 가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사업 설명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업 설명도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사업 설명은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부분,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체킹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자, 사업 설명을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맞춤형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반적인 부분은 사업 설명, 내가 지금 아까 유미숙 팀장님이 하셨고 김설환 국장님이 하셨던 부분들을 갖다가 전체적인 파악을 다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 사람이 듣고 느끼고자 하는 부분들을 어느 부분에 접목시킬지를 정확하게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사업 설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파악이 안 된 다음에는 그 부분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 그냥 내가 할 말, 앵무새처럼 내가 해야 될 말만 하고 오는 부분이라고. 예를 들어서 그분은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남자분이에요. 핵심적인 부분만 듣고 싶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보상 플랜에서 우리가 캐시백을 어떻게 돌려받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만 필요한데 회사 소개부터 줄줄줄줄줄 하다 보면 사실은 지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 설명 자료에 대한 부분 중에 어느 부분을 접목시킬 건지를 파악을 못한다면 그거를 안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일단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 설명에 대한 전체적인 큰 틀을 갖다가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그 부분에 5분 사업 설명, 10분 사업 설명, 20분 사업 설명,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이렇게 해서 나의 경험치를 가지고 줄줄줄 늘려갈 수 있는데 그 사업 설명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인 걸 와꾸를 모른다고 하면 그 부분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사업 설명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나의 큰 틀을 만들 때 했던 부분이 사실 이런 강사 트레이닝이었던 것 같아요. 강사 트레이닝에서 일부 어느 정도의 부분을 큰 와꾸를 만들어 놓고 내가 전체적인 사업 설명을 한번 쭉 해보면 어느 부분에서 내가 더 필요한지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부분만 파악이 된다고 하면 사업 설명은 충분히 그 사람에 맞는 그분이 요구하는 부분에 맞는 부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전체적인 와꾸를 다 한번 다시 한번 지금 사업 설명 자료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되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 김정남 본부장님께서 사업 설명은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라는 부분을 영상을 하나 찍어놨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접목시켜서 조금만 더 추가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사업 설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행동을 이렇게 실천해요. 사실 근데 사업 설명을 하고 싶어도 4번째 단계에서 만남과 초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도 쉽지 않겠죠. 자, 그러면 그리고 6번째는 애터미의 사업 설명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이제 그 가장 힘들고 어떻게 보면 가장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후속 조치인 것 같아요. 자, 처음 만나서 사업 설명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캐치를 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을 어떻게 나와 같이 이끌고 가야 될지를 갖다가 고민하고 그 사람하고 얼만큼의 만남을 가질지를 갖는 부분이 이제 후속 조치 부분인데요. 후속 조치 부분도 마찬가지로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다시 가서 다시 한번 만나는 것, 다시 한번 연락하는 것이 나에 대한 인상을 많이 남긴다. 근데 이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은 유튜브에도 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가장 그 유튜브를 제가 보다 보니까 그래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영업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했던 부분 중에 가장 자기들이 후속 조치를 할 때 처음 만나 그 다음에 후속 조치하는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이 헤어지고 나서 이 사람과 만남을 막 갖고 헤어지고 나서 가면서 문자라든지 만나서 반가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같은 다음 약속을 또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8시간까지 갈 필요 없이 단 헤어지고 나서 30분 이내에 내가 문자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금 정말 괜찮고 정말 그 사람이 아자콘에서 커피 한 잔 보내면서 메시지 쓸 수 있는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으로 가지고 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후속 조치를 한다는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사람과 관계십을 가지고 계속 만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단 작성을 하고 할 때도 그 사람과 만남을 할 때도 사실은 첫 번째로 가장 따지는 부분도 지역적인 부분도 가장 따지거든요. 왜?
시간 절약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너무 먼데 계신 분들은 사실은 만남을 자체를 갖기가 나조차도 부담스럽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부담스럽다는 거죠. 이 사람이 먼 데서 와갖고 나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을 갖기 시작을 하면 사실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했지만 가만히 힘들었던 이유 중에 가장 힘든 부분이 뭐였냐면 내가 애터미를 힘들게 받아들였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들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전달해서 그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 그 전달하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힘들게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아까 사업 설명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캐시백 적립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생활비 기본적으로 아낄 수 있는 거 아끼고 좋은 제품 쓰자라는 게 애터미의 기본인데 이 기본이라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처음에 받아들였던 부분은 다단계였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었고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부담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이라는 부분을 좀 많이 빼고서 사업을 후속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설문지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일단은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부담 없는 애터미를 알리는 부분이 가장 핵심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후속 조치도 어쨌든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근데 사실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그 다음에 찾아갈 때는 그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긴 해요. 하지만 거기 가서 애터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의 나의 공감대 형성을 좀 얼만큼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는 지속적이고 어쨌든 끈질기게 계속 할 수 있는 분을 같이 가면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상담하기인데요. 상담이라는 부분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너무 상담이다라는 개념을 딱 가지고선 상담을 하면 사실은 상담 시간이 길어지진 않을 거예요. 한 5분? 10분 안에 모든 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사업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진행할 때 보면 업무적인 것, 일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는 단 5분, 10분이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나머지는 그 사람하고의 나와의 공감대 형성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상담이라는 부분을 가지고선 나는 상담을 해야지. 나는 오늘 무슨 상담을 할 거야. 라고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언제 가서 어떻게 물론 그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왜? 내가 딜레마에 빠지고 내가 힘들 때는 스폰서와의 상담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상담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좋은 상담을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그 사람과의 관계십을 어떻게 맺느냐. 예를 들어서 나의 스폰서이신 김명남 본부장이니까 내가 관계십을 굉장히 잘 맺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내가 힘들고 고민되는 부분들 되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임숙 팀장님, 김영욱 팀장님, 이영애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나하고의 관계십이 말하는 부담이 없다고 하면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일 총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세요. 사실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십에서는 무릎 빨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친숙함을 가지는 부분이 모든 것이 다 상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스폰서 파트너 간에. 그래서 상담 부분도 그렇게 상담이다 아니다라고 딱 자르기보다는 평상시에 상담할 수 있는 것. 근데 상담이 대부분 보면 안 좋은 일 있을 때 상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상담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좋은 일, 괜찮은 일,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서 상담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복제 부분인데요. 복제해서 나만큼 하는 사람을 복제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라고 대부분들 저거 하는데 저는 저를 복제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그 복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사실 좀 자신은 없어요. 근데 나를 복제하는 것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좀 복제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뭐 김정남 부장님 아니면 강예준이 하청님들 우리 스폰서들 제가 아니어도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결시켜주면서 그분들을 닮고 배울 수 있게. 근데 복제를 하는 부분은 대부분 다 시스템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하면서도 복제는 이루어지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5단계에서 8단계가 있지만 성공의 8단계, 1단계에서 8단계들을 순서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다면 애터미의 성공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요. 애터미뿐만 아니라 모든 일의 성공은 다 여기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이게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힘들다가 아니고 사람이 인간의 사회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만 지금 8개의 순서대로만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시계를 못 봐서 얼마큼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순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15분을 못했네요. 네? 아니, 15분을 못했어요. 네, 시계를 못 봤어요. 시간을 너무 짧게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게요.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그러게요. 아니면 시간들을 지금 넘어간 줄 전체적으로 오버한 다 줄 이렇게 좀 알았어요. 짧게 쓰셨어요. 약간 네. 우리 장순웅 국장님은 그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주 듣기 좋게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사업 설명을 나가든 뭘 하든 우리 말을 하지 상대편이 듣고 싶은 말을 캐치를 해갖고 한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해야 그 사람들이 정작 듣는데 그런 거를 잘 못하고 우리의 얘기를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나가가지고도 우리가 그분들이 꼭 필요로 한 말, 그분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되고 과연 내가 정말 나를 복제해도 되는가 이런 정도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모두 이제 다른 사람들 열심히 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정도의 노력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성공의 8단계를 배우는 거고 또 이 강의를 이렇게 들음으로써 같이 자기를 반성하고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강의해 주신 분들 시간도 짧은 시간에 선정이 되었는데 다들 열심히 해주시고 다 아주 강의를 딱 부러지게 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이 조금 빨리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하재청 총장님이 나와 계시면은 하재청 총장님 아니요. 예, 한 분 더 남았는데요. 예, 김용욱 팀장님 추정책 시스템. 아직 안 저기 했어요? 예, 네, 마지막.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성공의 8단계부터 오늘 예를 들면은 유미숙 강사님의 회사 소개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굉장히 잘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김설환 국장님 보상 플랜 굉장히 엑기스를 집어넣어갖고 함축적으로 아주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영애 사장님 그것도 그 오메가3 예, 오메가3 아주 자세히 설명 잘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손동관 팀장님 아주 함축적으로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리얼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순원 국장님 자기의 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꼭 알아듣기 쉽게 아주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같이 한번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릴게요. 김경호 팀장님 총장님. 남았잖아요. 네, 마지막 김경욱 팀장님 남으셨는데요. 네? 김경욱 김경욱 팀장님 팀장님. 추정적 시스템 네네네,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거 김경욱 팀장님 죄송합니다. 내가 착각했어요. 쏘리, 예. 아니, 김경욱 팀장님 멋지게 이제 또 마무리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네. 김경욱 팀장님, 추상적 시스템 한번 부탁드릴게요. 준비됐죠? 네, 반갑습니다. 회사 소개, 보상 플랜, 성공의 8단계 아무리 잘해도 추상적 시스템이 없으면 성공 못 한다고 봅니다. 빠지면 큰일 날 뻔했죠? 예, 장순욱 국장님, 복제할 거 없다 했죠? 복제할 거 많습니다. 이 방에 들어온 분 한 분 한 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은 각자 위치에서 복제할 거 많습니다. 우리 장순욱 국장님 왜 전산 쪽에 출신이잖아요. 너무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그리고 인내력이 강하고, 우리 유미지 팀장님 외유내강. 밖에는 약해 보이지만은 안에는 강하고, 그리고 차분한 거. 우리 김선원 국장님은 열정적이고 불나방답게 에너지가 안 떨어지는 우리 선동원 팀장님은 국장님이겠지만은 유튜브 너무 잘 해주시잖아요. 우리 이영애 사장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라 그럴까 편안함. 하여튼 이 방에 들어온 분은 다 각자 배울 것도 많고 복제할 것도 많습니다. 없는 거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저 오늘 추정적 쉴 때 또 앵콜 받은 거죠? 전동관 팀장님. 아, 잘하시는 받았는데 어쩌지? 부담스럽네. 네, 일단은 추정적 시스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옥입니다. 전번에 한번 했는데 이번에 또 한번 하게 되니까 일단은 저희한테 다시 공부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처음 뭐 회사 소개, 보상 플랜, 그리고 성공 8단까지 다 했는데 이제 나머지 제 거죠. 제품 소개까지 하고 성공의 8단계 중에 우리 추정적 시스템에서 우리 성공 8단계까지 포함해서 성공하려면은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성공 8단계 장선호 국장님과 정동건 팀장님이 아까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8단계는 꿈, 목표, 결단하기, 그리고 명단 작성, 만남과 초대, 사업 설명, 후속 조치, 상담하기, 복제 이 8가지인데 일단은 준비 단계, 그리고 행동, 실천, 결과 그 단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공 복제죠. 근데 이거를 잘 한다 해도 성공의 8단계는 무조건 순서적으로 간다고 보여. 어느 하나 뒤쪽 박쪽 순서를 틀리게 간다고 하면 그건 무조건 안 되거든요. 왜냐면 툴이 잡히지 있기 때문에. 근데 추정적 시스템은 추정적 시스템 얘기하면은 우리 8단계는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깊이라고 보면은 특히나 애터미 같은 경우는 무한 단계잖아요. 깊이 파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깊이라고 보면은 추상적 시스템은 위스, 폭을 넓히고 너비를 넓히고 살을 붙이고 살을 붙인다는 거는 많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겠죠. 이게 조금 말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집을 짓게 되면은 철강만 있어서 집이 될까요? 철강도 있어야 되고 시멘트도 있어야 되고 벽돌도 있어야 되는데 철강은 막 딱 씌워놔서 철강은 우리가 8단계로 보여야 되나? 그렇게 이게 뭐 알아듣기 쉬울까? 철강을 씌우면 집이 안 되듯이 8단계만 절절절절 다 외워서 하면 안 되듯이 추상적 시스템은 거기에다가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바르고 이렇게 해야 집이 완벽하게 되듯이 우리 애터미도 8단계와 추정식 무조건 결합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추정적 시스템은 내가 찾아보니까 일단 융합적으로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더구나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추정적 시스템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접근 방법을 통한 복제와 축적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교육,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이요. 자기 개발과 그룹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지침 원리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품 마케팅 플랜, 정신세계, 사업의 자세, 동기부여에 관련된 책, VOD, 뭐 각종 세미나, 미팅 등을 포괄해서 칭찬하는 용어,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공 시스템의 성공에서 성공의 8단계는 이론적 시스템, 이론적으로 되어 있다 하면은 추정적 시스템은 행동 요령, 우리가 현장에서 실천해서 행동 요령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추정성 시스템의 행동 요령은 무엇인가? 이게 제가 보니까 주로 6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칭찬, 액티베이션, 그리고 친교, 어토시에이션, 그리고 세 번째, 소통,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동기부여, 모티베이션, 그리고 홍보, 프로모션, 마지막에 복제, 두플리케이션. 저는 이 중에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최근에
물론 소통이 다 이루어지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겠죠. 최근에 제가 회원분 계보도에 달려있는 회원분 한 번 만났는데 이분이 전에는 제가 되게 뭐 어렵고 그러니까 또 뭐 그냥 가면은 나를 무시하는 느낌을 내가 항상 받았기 때문에 되게 그랬는데 최근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상황이 다 바뀌었잖아요. 상황도 바뀌고 너무 힘들어지고 근데 이분은 되게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 모든 모임의 회장직을 맡고 있고 영어도 끝내주기 잘해요. 물론 우리 국장님도 알아요. 근데 성향 분석 설문지 다 해봤더니 성향 분석이 올 DC로 나오더라고요. 이분 DC로 나오는데 이분은 내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도움을 받고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친교가 필요하더라고요. 일단은 익숙하지 않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친교가 필요하겠죠. 친교가 된 후에 그다음에 소통이겠죠.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요즘 최근에 제가 좀 고민이 많아요. 어쨌든 추정서 시스템의 행동 요령은 이 6가지가 있어요. PPT 자료를 띄우면 너무 좋겠지만은 제가 아직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잘해 주는데 그걸 제가 복제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지금 못 하니까 제가 적은 거로 지금 할게요. 그래서 소통의 대상 보니까 누구랑 소통해야 하느냐 이게 보니까 일단 나와의 소통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나를 잘 알아야 누구랑 소통할 수 있는데 일단 나 자신도 잘 몰라. 그러니까 나와의 소통이 잘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부모 같은 저한테 이 사업을 전달하고 끊임없이 포기해주고 후원해준 스폰서와 소통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앞으로 들어올 파트너. 그러니까 이게 삼각관계가 반드시 꼭 필요하고 어느 하나 빠지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럼 소통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보니까 일단 대화의 소통 첫 번째고요. 그리고 행동의 소통, 그리고 마음의 소통 총 3가지라고 봐요. 대화의 소통은 머리 공부, 그리고 행동의 소통은 몸 공부, 그리고 마음의 소통은 마음의 공부인데 우리가 옛날에 오프라인 석시스 세미나 갔을 때 이승현 박사님 항상 강의해 준 적이 있어요. 머리 공부, 몸 공부, 마음 공부 이 3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지금 시스템에 이제 툴이 다 나왔죠. 뭐 설문조사지, 소비자 설문조사지 나왔고 또 DISC 성향 분석 나왔죠. 지금 우리 보통 이 2가지로 해서 지금 활용을 많이 하죠. 물론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들어와 있는 방에 모든 팀원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성향 분석을 지금 많이 하는데 일단 사람만 만났을 때 뭐 이 얘기 주고받다가 자연스럽게 성향 분석을 내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설문조사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향 분석에는 DISC 4가지 성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성향 분석하는 이유가 일단은 나를 알고 이해하기, 그리고 또 상대방을 알아야 되겠죠. 너를 알고 이해하기, 그래야 우리가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성향에는 모든 전제에는 일단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다양한 사람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행동 유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바라봐. 저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서로 그 사람들이 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면 되는데 그게 솔직히 저도 잘 안 되지만은 여러분도 우리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래다가 조금 내 생각에 내 의향에 그게 안 맞게 되면 쟤는 왜 저래? 그리고 쟤는 왜 저래 넣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을 잘 하거든요. 저 사람 항상 저 모양일까? 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지? 도대체 말이 왜 통하지 않지? 우리가 이런 거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DISC 성향을 보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먼저 D형을 보면은 일단 주도형이에요. D형은. 그리고 C형은 신중형. 그리고 I형은 사교형이고요. 그리고 S형은 안전형이라고 해요. 보니까 여기서 D형이고 I형은 거의 외향적이라 보게 되고요. 업무적으로 잠깐만 다시 반복해 볼게요. 이게 성향 분석에 외향적, 내향적,
그리고 업무적, 인간적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외향적은 대체적으로 보면 열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내향적은 비판적이고 속도가 느리며 분석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업무적은 일 자체에 집중하며 성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은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여기서 외향적은 아마 D형 가진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외향적은 I형도 소개고, 그리고 내향적은 S고 C형이 내향적이라고 보면 돼요. 업무적으로도 보면 되고, 예, 업무적은 좀 그렇다. S가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추상증 저게 뭐지? 잠깐만. 근데 제가 버벅거리네. 그래서 D형 성향을 보면은 거의 리더들이 많아요. D형 성향을 보면은 D형 성향 가진 분들은 일단은 주도적이고, 그리고 뭐 추진형이고, 경제적이고, 권위에 뭐 도전적이고, 성장 환율을 되게 높다고 해요. 이런 분 말이 쭉쭉 되네. 네. 그리고 I형 가진 분들은 일단은 인정도 많고 인기도 있고, 이런 분들은 연예인 뭐 성격 뭐 인정받고 싶은 욕구, 말하기 좋아하고 사교적이고. 네. 그리고 이제 S형 가진 성향은 일단은 협조적이고 인간적이고 봉사 정신이 일단 사람이 되게 따뜻해요. 배려심도 강하고. 이런 분들은 거의 보면은 주변 사람들 잘 도와줘요. 근데 자기를 노출하는 거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제 주변을 보니까. 이제 사진 찍어서 톡에 올리는 자체도 싫어해요. 이것도 우리가 줌에 좀 들어와 달라 해도 그 얼굴을 노출하는 거 싫어하더라고. I형은 안 그런데, D형도 안 그렇고. 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밖에서 이렇게 접하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C형 성향의 요새 만나보면은 일단 계산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여기서 지금 나와돼 있지만 기획적이고 데이터 중심, 남을 믿지 않고 논리적 사실, 그러니까 모든 게 증거 수치가 나와 있고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DISC 이런 성향을 잘 알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 맞게 컨설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저도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더 많이 배워야 되겠지만은 그 사람에 맞게 우리가 얘기해야 되고, 우리가 애터미로 다가가지만은 좀 부드럽게 그 사람에 맞게 그걸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또 소통이 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스템의 소통이 처음에는 저와의 소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와의 소통. 나와의 소통이 잘 됐을 때 스폰서랑 파트너랑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 자신이 누구인가. 가끔 우리가 이러다 보면 저 자신 저도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제가 또 무슨 성향인지. 그래서 본인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행동의 방면에서 내가 과연 이 사업을 함으로써 뭐 글을 결단을 했나.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이 일을 함으로써 뭐 나의 운동, 취미 생활 이런 거, 뭐 시스템 참여 이런 거 다 나의 행동으로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파트너가 항상 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파트너가 안 나왔다 하지만 부업식으로 잘 해는 사장들이 몇 분 계세요. 이런 분들이 같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나, 그분들을 나의 동료로 생각하고 있나, 이게 모든 다 저와의 소통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스폰서와 소통. 일단은 첫 번째는 나와의 소통을 저는 생각하니까 저와의 소통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스폰서와의 소통. 일단 스폰서의 성향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스폰서의 모든 뭐 장점을 지금 요즘 제가 버벅거리네. 하여튼 스폰서의 모든 게 제가 우리도 알게 되면 소통이 잘 되잖아요. 스폰서 성향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일단 지혜도 필요해요. 일단 스폰서는 우리가 부모라고 본다 그랬잖아요. 파트너의 성공을 꼭
간절히 원하는 게 스폰서의 마음일 거예요. 서로 파트너가 안 되게 바라지는 않잖아요. 왜냐면 파트너가 성공하면 무조건 자기와 다 연관되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는 성공의 파트너 마음은 아니, 파트너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스폰서일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나에게 애터미 정보를 전달한 자체도 감사하고 후원해 준다면 더 감사하고 이걸 지금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파트너와의 소통 보면은 물론 파트너의 성향도 다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파트너한테는 충고하지 말라고 지금 여기도 나와 있고 그러더라고. 또 우리 실질상에서 못한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다 듣게 할 분은 없겠죠. 기르던 강아지도 충고하면 안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이 파트너가 바뀌는 마음은 그분이 파트너가 나올 때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스폰서가 무슨 말일 때 그게 지속으로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느낌 받을 때가 많은데 내가 변할 때는 나의 사업가, 나의 파트너가 나올 때 내가 변한다 그러더라고. 스폰 말이 필요 없이. 그러니까 이것도 그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또 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볼 때 분명히 이러지 않는데 그 사람 시스템 타지도 않으면서 막 우릴 때 이게 나를 병화시키는 거는 파트너가 나를 병화시킨다. 스폰서가 나를 병화시키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것도 제가 지금 마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파트너의 소통에는 일단은 그 사람들 이 안내를 해주고 이 얘기 알려주고 그리고 나와 같이 성공할 사람이라 생각하고 바라지 않는 사랑을 주자. 저도 최근에 그걸 지금 많이 하려고 해요. 막 속이 엉거리가 지는데 그래 이걸 받아들이려는데 물론 쉽진 않더라고요. 물론 시스템이 안 타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영원에 갈지 그것도 아직 좀 미지수인데 어쨌든 추정적 시스템에는 무조건 우리 성공의 8단계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가 현실에서 조금 보일 듯 보이지 않을 듯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요새 지금 DISC 성향 분석이랑 설문지는 그 툴에 나와 있는 거고 이걸 잘 활용해서 이 시대 잘 활용해서 모든 각 분야에서 일을 원활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애터미로 다 성공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명품 강의를 하시려고 한 템포 네, 시간 좀 많이 걸렸어요. 네, 명품 강의를 듣고 싶어서 제가 한 번 건너뛰었나 봅니다. 한 번 네, 하고 감사합니다. 다시 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잘하시죠? 지난번보다. 네, 김경옥 그 강사님 오늘 그 여러 가지 말 중에 소통의 중요성과 그리고 내가 너를 알고 나를 알면 훨씬 더 쉽다는 거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열심히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8명의 강사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모두 8분 강사님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지금 하재청 총장님께서 여기 계시니까 총장님께서 우리 마무리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하재청 총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하재청입니다. 요즘 제가 이 방에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글쎄, 제가 오래간만에 저는 강사 트레이닝을 제가 이렇게 끝까지 참관을 사실은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있으면 센터든 어디 있으면 뭐 강의를 뭐 좀 그렇다나 어쨌다나 그래가지고 제가 참관을 안 하는데 여기는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부러 얼굴 가리고 들었어요. 생각이 나요. 강사 트레이닝을 처음 만들 때가 진짜 5년 전, 6년 전이에요. 그냥 그때도 뭔가를 배워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제가 팀장 시절에 그때 판매사도 아니신 분들하고 인원을 조율해서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변천이 돼 있고 어쩌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줌이라는 시간으로 해서 강사 트레이닝이 변화가 됐습니다. 강사 트레이닝의 목적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모든 일을 할 때, 사람이 일을 할 때 목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목적이 뭐랄까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자신감이요. 강사 트레이닝을 통해서 네. 자기를 좀 더 예를 들면은 개발하고 또 음흠. 상대편으로 하여금 음흠. 나의 단점과 이런 장점을 이렇게 캐치할 수 있고 또 네. 강의를 나가서 내가 그 스폰서로서 강의 역량을 키우고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왕종주 팀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네요. 리더 배출. 리더, 누가 리더 배출 그랬어요? 제가요. 리더를 배출하는. 제가 이제 자신감 초창기에, 그래요. 맞아요. 말씀하신 게 다 맞고요. 초창기에 제가 이제 회장님 강의를 이제 많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회장님이 요즘 그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근데 데터민은 별거 없다. 그냥 좋은 제품 팔고, 특징과 저희를 팔으라고. 사람들이 너무 왔다 갔다 여기서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회장님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자신감이 맞아요. 익숙함을 가지라 하더라고요. 익숙함. 그럼 익숙함이 뭘까? 그걸 가지고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정확히 기억나거든요. 그럼 단상이 10cm 단상이 올라가서 뭔가를 해보자. 그러면 익숙해지다 보면 말도 잘 나올 것이고 자신감도 생길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사 트레이닝의 주 목적은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올려놓는 그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강의를 잘한다는 게 여기에 강사 트레이닝의 목적은 강의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익숙함이고 말씀대로 자신감이고 편안함 이런 것들을 조금 성장해가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강사 트레이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어디 가서 내가 영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말 한마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야지라고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똑같은 현상인 것 같아요. 말 한마디 더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강사 트레이닝에서 준 목적이고 맞아요. 트레이닝에도 목적도 들어가고 내 스스로가 변화되는 과정,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강의를 잘하는 거 못하고는 다음에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전부 준비를 너무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강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게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가 막 시상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이제 제가 국장 시절에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초창기에 저랑 같이 이제 몇 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래요. 이게 강사 트레이닝이 당신들이 이제 본부장님들한테 말씀하죠. 필요가 없다면 안 하도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괜찮나 봐요. 강사 트레이닝이 본인들이 했을 때.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게 이제 강사 트레이닝이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너무나 아이디어들이 좋아서 많은 게 이제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강사 트레이닝은 강의를 잘한다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많은 사람이 익숙함을 챙기는 그리고 스스로가 공부를 하다 보면 성장해 가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압니다. 성장한다는 거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강의를 잘하고 못하고는 누가 평가를 해요? 본인 스스로가 평가를 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반드시 두 사람이 듣습니다. 첫 번째 내가 듣고 두 번째는 상대편이 듣게 돼 있어요. 상대편, 즉 내 스스로가 강의를 잘하고 못하는 평가를 스스로가 하고 준비했고 안 했고 스스로가 평가를 맨 먼저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 가장 가까이 내가 맨 먼저 들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는 잘한다기보다는 그분의 태도, 자세 이렇게 보는 자리예요. 그렇죠? 태도가 93%를 좌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이게 강사 트레이닝에 대한 얘기고 오늘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저께 석세스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들 그 상상을 했었어요? 장순호 국장님 몇 명 했어요? 여기 솔직해야 돼. 솔직해야 돼. 몇 명? 17명 참석했습니다. 17명? 네. 오씨. 김설아 국장님은요? 19명인데요. 한 분은 왕종조 팀장님의 정동조예요. 그래서 저희 우라인만 18명. 19명에서 2명이 빠지는데 어떻게 18명이야? 2명 빠지면 17명 아니에요? 왕종조 팀장님 원래 안 쳤었거든요. 왕종조 네. 팀장님까지 하면 20명. 20명. 네. 왕종조 팀장님 해줘야지 맞겠죠? 장순호 국장님은 17명. 그럼 물어볼게요. 그럼 장순호 국장님은 원래 몇 명 참석하셨어요? 평상시죠? 석세했을 때? 4명이요. 4명.
4명인데 17명. 이거 몇 배야? 김선혜 국장님은요? 저는 오른쪽에 4명, 왼쪽에 1명, 5명. 5명에서 20명. 네. 이 수치는 뭐를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단순히 이 수치는 뭐를 얘기할까요? 그 잘 나가는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팀들은 그 앞서 있는 사람, 그 라인을 그러니까 그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이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뭐 분석을 막 분석한다는 게 아니고 상황을 그 팀의 상황을 적절하게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까 상황 판단력을 잘해야 된다고 교육을 받았는데 이거는 무슨 걸 얘기할까요? 즉 이 숫자에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찾을 줄 아시고 이 숫자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파악하실 줄 알아야지만 성장이 됩니다. 이게 뭐를 현상을 얘기할까요? 5명에서 20명이 되고 4명에서 17명 됐어요. 이게 뭘까? 4배가 성장을 한 거죠. 간단히. 그죠? 4, 4, 16, 5, 4, 20이니까. 두 분 다 독특하게 4배가 성장했는데. 그쵸? 바꿔서. 생각을 바꿔. 그렇죠. 하면 된다. 생각을 바꿨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들 생각이 없는 거 맞죠? 그죠? 제 핸드폰 멘트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이다. 항상 무슨 일이든지 간에 2가지의 방법은 무조건 있다 그랬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돼도 2가지 방법은 무조건 있더라. 아무리 어려운 거. 단지 여러분들이 이 4, 5명, 각 팀에 4명, 5명 되시는 분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가서 속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되고 효율이 나고 성장이 된 겁니다. 제 이론인 거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들. 방향만 이렇게 맞춰본 거예요. 4분, 5분이 우리 석세스 기간에 그냥 우리 한번 인원을 이렇게 맞춰봅시다. 라고 방향을 정하니까 속도가 확 나고 속도가 나니까 효율이 나면 성장이 확 돼버리는 거죠. 이게 조직 성장의 원리예요. 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는 2분의 국장님이셨을 것이고 이거를 같이 합심해서 방향 맞춘 여러분들인 거죠. 이게 팀워크라는 겁니다. 이게 분위기라는 거예요. 즉 강사 트레이닝이라는 것도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장이라는 부분 여기서 뭔가를 얻어가고 내가 성장해야 되는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익숙함이라는 회장님이 말씀하신 익숙함이라는 거에다 포커스를 맞춰주시면서 여기서 뭔가를 해보는 거죠. 끊임없이. 그러면 내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했던 강의, 내가 말했던 거, 추상체 시스템 강의, 김경옥 사장님이 첫 번째하고 2번째가 틀려져요. 첫 번째는 좀 했지만 지금은 말이 많잖아. 아는 게 많이 들어간 거지. 간단히 얘기하면. 그 논리와 똑같은 논리인 겁니다. 자주 하고 많이 하게 되면 내가 익숙해지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원리와 똑같은 부분입니다. 즉, 이 강사 트레이닝에는 결국 우리가 생각을 뭐를 바꿔야 되냐면 그냥 여기에서 뭔가를 성장이 된다. 그래서 같이 잘하고 못하는 걸 따지지 마시고요. 우리 팀원들이 와서 하나의 축제장으로 만들어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내가 잘 못하는 게 있으면 어때요? 그 부분을 못하는 부분을 어쩔 수 없고 강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죠. 제가 그랬잖아요. 저 혀도 짧고 강의도 못해요. 저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헬퍼도 못하고 강의도 못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배운 게 11년을 배운 게 보험회사에서 조직론을 배웠고 리더십 이런 교육을 받았고 예전 네트에서도 조직이나 이런 걸 방법을 알고 있으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람을 동기부여주는 것보다는 사람을 조직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같이 접목을 하자 해서 제가 그쪽으로 좀 약간 강점이 있고 한 사람한테 멘트 헬퍼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막 안 돼 제 성향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제가 파트너들한테 도움을 줄까 하다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DISC 강점을 교육을 받았던 거죠. 물론 많은 사람을 대했던 경험치도 있었고 그거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럼 제가 그냥 단점보다는 제가 강점 스스로를 강점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저도 몰라요. 그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성향 분석은 하 총장님 그리고 조직이나 뭐 관리 부분에서는 또 하 총장님한테 물어보고 이게 어느 순간에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 하나의 강점이 있다 보니 제가 수많은 단점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바꿨더니 방법이 나왔듯이 이 강사 트레이닝에도 큰 저기는 주지 마시고 축제장을 만드시고 지금처럼요. 재밌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지금처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달 강사 트레이닝에 몇 명이 참석할까요? 다음 달 강사 트레이닝은? 말을 왜 안 해? 해봐야죠. 석세스 온 만큼 다 참여시켜야죠. 그죠? 그럼 석세스 다음 달 석세스는 몇 명이에요, 장선아 국장님? 저 말씀드린 건 이번 달 한 거 유지 잘 그 인원이라도 최소한 다 하자라였습니다. 켰어요? 유지 네. 20% 성장 안 하면 퇴보라 그랬어요. 김설원 국장님은요? 저는 25명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만 좀 알려드릴게요. 어? 네네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김경국 사장님 마이크를 끄시면 좋을 것 같아. 예, 그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김선환 국장님은 25명 했고 장순호 국장님은 유지라고 하셨는데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김선환 국장님이 좀 앞서가셨으니까 25명을 했다 하면 그 팀장 왕종규 사장님으로는 몇 명이에요? 마이크 5명 끄셔야죠.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끄셔야죠. 마이크. 네, 김선환 5명. 국장님. 저는 우라인만 저의 우라인은 20명, 그 다음에 좌라인의 왕종주 팀장님에는 5명. 5명. 왕종주 팀장이 5명이었어요. 그러면 볼게요. 왕종주 팀장이 5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나만 말씀 예를 드는 거예요. 네. 제가 해봤던 거예요. 김남순. 정동주, 왕종주. 아니, 왕종주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네. 네. 김남순, 네. 정동주, 네. 최세령, 네. 또. 그저 주영 사장님 여친이요. 그 한주영 사장님 여친 홍혜실 씨. 홍혜실. 네, 네. 홍혜실. 왕인주. 또. 왕인주. 이렇게 5분이세요? 이게 지금 5분이시거든요? 아 이거 저 플러스 알파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왕인주 플러스 사장님. 알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저번 달에 지금 2분 오셨잖아요. 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저기 정동주 씨하고 왔고요. 그다음에 최세령은 다음에 반드시 오기로 했고, 그다음에 한주영 씨는 거기서 네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가니까 죄송해요. 말 끊어서. 그러면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왕종주 사장님 이 5분이라는 사람한테는 올 수 있는 거야. 여기에서 김남순 씨하고 정동주 씨는 참여를 했던 사람이고 최세령, 홍혜실은 참여 안 했죠. 그죠? 보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분석을 해서 수치해서 뭔가를 끄집어내자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김남순 씨하고 최세령 씨야. 최세령 씨는 오라면 올 수 있는 사람은 홍혜실 씨는 자기 혼자밖에 못 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김남순 씨하고 정동주 씨한테 야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같이 들을 사람 있어 없어 물어보면 있다 그럴까요? 없다 그럴까요? 있죠. 반반이겠죠. 반반입니다. 그렇죠? 있다 그럴 수도 없다 그럴 수도. 근데 우리들한테 뭐가 주어져 있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죠. 그럼 김남순이라고 정동주 씨한테 너 석세스 참여할 사람 한번 하게 명단 한번 줘봐. 그럼 최소한 10명은 나옵니다. 그렇죠? 그 10명을 가지고 석세스 참여할 사람은 우리가 지금부터 프로모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김남순 씨도 최소한 2명, 정동주 씨도 최소한 2명을 사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일단 따블이 돼버려요. 한번 참여했던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실천을 행동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한테 이분들한테 다음이 오는 것도 대단하지만요. 잘 봐보세요. 장순호 국장님 유지보수로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남순 씨하고 정동주 씨한테는 그 사람들이 장순호 국장님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7명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다음 달에 또 들어오게 하는 방법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동주 씨가 다음 달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이 사람한테 석세스가 좋았을 거예요. 안 좋아도 프로모션 해야 돼요. 그래서 10명을 만나서 2명을 오게 만들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2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1명이라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정동 진짜 참여해야 안 해요? 100% 참여하죠. 그렇죠. 오니까. 자기라도 오니까. 당연하죠. 관건은 뭐냐면 유지하려고는 관건은 뭐냐면 이 사람이 더 4배가 늘었기 때문에 호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이 4배 늘은 사람들한테 다 가서 명단 상담을 하고 그 누구를 추천받아서 그거를 해야지만 자기라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제가. 저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석세스 인원을. 저는. 제가 이게 숫자에서요. 여러분들이 의미를 파악하시고 분석을 해서 상황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뛰는 겁니다.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동기부여도 되고요. 그러다 보면요. 이걸 한 달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러면 사람이 많이 자주 봐보세요. 석세스 자주 봐보세요. 자주 보면 안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니까. 우리가 가서 동기부여줄 이유가 없는 거죠. 지네들이 보는데 뭐 본인이 판단. 네트워크 마케팅 쇼도 플랜이에요. 우리는 가서 그네들한테 보여주기만 할 뿐이고 하고 안 하고 그가 하는 겁니다. 성공의 8단계 쇼도 플랜 나오죠. 사업 설명. 하고 안 하고는 금복시예요. 우리들은 그냥 그네들한테 알려주기만 하고 보여주기만 할 뿐이다. 그게 사업 설명의 원천이다. 그 다음에 지가 일하고 안 하고 소비자를 남고 사업하는 건 지목시다. 즉 우리가 장순호 국장님도 17명을 유지보수란 말을 하신다 그러면 이 늘어난 13명을 가지고 장순호 국장이 4명이 했으니까 13명을 가셔서 다 만나보셔서 그네들한테 참여할 사람 좋니 나쁘니 판단을 하셔서 좋은 사람한테 3명 하라 그러는 거. 분위기 왕창 좋은 사람한테 아유 그럼 사장님 그 3명 합시다. 3명. 그 3명을 또 한 달 기간에 만나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옵니다. 3명 중에 한 사람 무조건 하거든. 확률상.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인원 늘리는지. 이 방법만 알면 여러분들 되게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뭘로 뛰어야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너무 쉽죠? 일이. 근데 내가 말을 쉽게 하는 건가? 아무튼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방법도 아셨고 우리는 자신감을 가졌잖아요. 하면 된다는 걸 아셨잖아요. 그 기분을 가지시고 뭔가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가보세요. 연말에 20%만 지금 4배 성장했는데 연말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이고 6개월만 지나도 100명 돼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6개월만 지나도 100명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이게 제가 했던 방식이라면 여러분들은 더 참신한 방법이 많잖아요. 그걸 가지고 방법을 해줬으면 더 큰 라인이 성장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마무리 말씀으로 우리 하재청 총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요약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요약을 안 하고 각자의 머릿속에 새겨서 각자가 이렇게 라인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준비하시고 강의해 주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마무리까지 말씀해 주시는 하재청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어요. 우리 이강희 선생님, 김 교수님, 임 선생님, 네, 전부 무승관 선생님 전부 다 수고 나 많으셨습니다. 진짜로 내가 기대 이상이야. 한영철 사장님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